아직 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도 그중 한 명일지 모른다. 하지만 만약 이 순간 알 수 없는 불안이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3월. 이달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다. 보이지 않던 균형이 소리 없이 금이 가기 시작한 시점이다. 아무도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기록에도 남지 않았지만 이미 감지된 영적 이상 신호는 우리 주변에 미세한 파문처럼 퍼지고 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갑자기 멈추는 것도 아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연결이다. 이 공간이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이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조용히 곁에 남아주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다. 누군가는 이것을 지지라고 부르겠지만 나는 그것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약속이라고 부르고 싶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이 메시지는 이미 더 멀리 퍼지고 있다. 3월의 이상 신호는 번개처럼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유 없는 피로, 익숙한 공간에서 느껴지는 낯설음, 사람들 사이의 대화가 점점 얕아지고 감정이 쉽게 흔들리는 느낌. 이 모든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집단의 의식이 미세하게 이동할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감정과 직관이다. 오래된 동양의 영적 전통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균형이 무너지기 전 기운은 먼저 흐름을 바꾼다.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은 파괴가 아니다. 재정렬이다. 보이지 않던 힘이 자리를 옮기고 유지되던 보호가 서서히 물러나며 각 개인이 스스로 서야 하는 시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시험에 가깝다. 왜 하필 3월일까? 봄은 시작의 계절이지만 동시에 드러남의 계절이기도 하다. 땅속에 숨어있던 뿌리는 더 이상 숨을 수 없고 겉으로 유지되던 균형은 진짜 힘이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3월은 숨겨진 것들이 빛을 견디는지 확인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유난히 가면이 벗겨지고 관계가 흔들리며 스스로를 속여왔던 사람일수록 더 큰 혼란을 느낀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진짜 위험한 것은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균형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끝까지 부정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의 규칙, 예전의 방식, 예전의 보호가 그대로 작동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감지된 신호는 분명하다. 외부에 의존하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이 변화는 권력을 가진 자보다 오히려 감각이 열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온다. 이유 없이 눈물이 많아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지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깊게 반응한다면 당신은 약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변화를 감지할 만큼 깨어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균형이 무너질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생긴다. 하나는 더 큰 소음으로 그것을 덮으려는 사람들, 다른 하나는 조용히 자신 안으로 들어가 중심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 이 영상이 당신을 후자의 길로 이끌기를 바란다. 기억해야 한다. 이 시기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집단 전체가 동시에 흔들리지만 개인은 이 안에서 새로운 힘을 발견할 수 있다. 외부의 보호가 약해질수록 내부의 빛은 더 분명해진다. 그 빛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선택으로 깨어나는 것이다. 아직 모든 징후를 말하지 않았다. 지금은 문을 열었을 뿐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어떤 사람들은 이 변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지, 그리고 이 영적 이상 신호가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눈을 감아서도 안 된다. 3월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균형은 되돌아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균형이 무너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깥에서 원인을 찾으려 한다.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이상해졌다고 말하고, 시대가 불안정해서 그렇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짜 균열은 언제나 그보다 먼저 사람의 안쪽에서 시작된다. 외부의 변화는 단지 이미 흔들리고 있던 내면을 드러내는 거울일 뿐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공허를 느낀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무겁고 이유 없이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지며 예전에는 중요했던 것들이 갑자기 의미를 잃는다. 이것은 우울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다. 영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의식의 층이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3월에 감지된 이상 신호는 한 가지 특징을 가진다. 소란스럽지 않다는 점이다. 큰 사건이나 극적인 붕괴 대신 사람들의 확신이 조용히 무너진다. 믿고 있던 가치가 흔들리고 의지하던 기준이 더 이상 답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자극과 소음에 매달린다. 그러나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선택은 예전 방식에 집착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전의 질서가 이미 역할을 다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익숙함이라는 이유만으로 낡은 구조에 매달린다. 그 결과 변화 자체보다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이 더 큰 고통을 만든다. 고대의 수행자들은 이런 시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하늘이 침묵할 때 인간의 진짜 소리가 드러난다. 외부의 보호와 안내가 약해질수록 각자는 자신의 중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시험받는다. 누군가는 이 침묵을 공포로 느끼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무엇 위에 서 있었는가? 타인의 인정인가? 사회적 역할인가? 혹은 오래된 믿음인가? 만약 그것들이 흔들릴 때 당신의 마음도 함께 무너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자신의 중심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적 이상 신호는 선택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징조가 아니다. 다만 감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뉠 뿐이다. 이 차이는 지능이나 지식이 아니라 정직함에서 나온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은 작은 변화도 크게 느낀다. 그리고 그 느낌은 경고이자 초대다. 지금 많은 관계들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마음은 서로 닿지 않는다. 이것은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진짜 모습을 더 이상 가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균형이 무너질 때 가짜 연결은 가장 먼저 끊어진다. 하지만 이것 역시 비극은 아니다. 오히려 필연이다. 진짜 연결은 이 시기에 더 선명해진다. 말이 없어도 편안한 사람, 함께 있어도 자신을 잃지 않는 관계, 침묵 속에서도 진실이 흐르는 인연. 이런 것들은 모두 외부의 질서가 약해질수록 더 강해진다. 이 변화 속에서 일부 사람들은 묻는다. 왜 이렇게 힘든가? 그 질문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무엇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는가? 고통은 대부분 변화 때문이 아니라 놓아야 할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생긴다. 3월의 영적 이상 신호는 사람들에게 무언의 요구를 던진다. 더 이상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말 것. 외부의 보호를 기대하기보다 내부의 힘을 회복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혼란을 두려워하지 말 것. 혼란은 방향을 잃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새로운 방향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다. 이 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조용해진다.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고 모든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들은 세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중이다. 이것이 바로 균형이 무너진 후에 나타나는 새로운 중심의 징후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핵심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이 변화가 소수의 각성이 아니라 집단 전체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시기에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이 미래에서 더 단단해지는지 조용히 풀어가려 한다. 지금은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 흐름 안에 있다. 균형은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질서는 이미 형성되고 있다. 어떤 변화는 개인의 선택으로 시작되지만 어떤 변화는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집단의 파동으로 밀려온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바로 후제 가깝다. 보이지 않는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지 몇몇 사람의 내면이 흔들린다는 의미가 아니다. 의식의 바다 전체에서 조류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요즘 유난히 두려움이 빠르게 퍼진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은데 불안은 전염처럼 확산된다. 작은 사건 하나가 과도하게 해석되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다. 그러나 이것은 외부 요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집단의식이 재편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려움은 가장 낮은 파동이면서도 가장 전염성이 강한 감정이다. 균형이 유지될 때는 이 두려움이 보이지 않는 틀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 틀이 약해지자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동시에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요즘의 불안은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동의 파동이다. 이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그 반대편의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는 것이다. 빛은 어둠이 짙어질수록 더 분명해진다. 지금 이 시기에 유난히 직관이 강해지고 삶의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는 사람들은 집단 파동의 변화에 먼저 반응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집단 의식이 이동할 때 항상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 누가 살아남는가?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다. 이 시기의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누가 깨어 있는가? 이 변화는 경쟁이 아니다. 탈락도 없다. 다만 각자의 자각의 깊이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하게 될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점점 더 분노에 휩싸이고 누군가를 비난하며 외부에서 적을 찾는다. 그들은 불안의 원인을 밖으로 투사한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점점 더 침묵 속으로 들어간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말보다 감각을 신뢰하기 시작한다. 이 두 부류는 같은 시대를 살지만 전혀 다른 현실을 경험한다. 집단의 균형이 무너질 때 다수는 방향을 잃는다. 그러나 소수는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운다. 그 기준은 규칙도 이념도 아니다. 이것이 나에게 진실한가? 이 단순한 질문이 이 시기를 통과하는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 된다. 지금 한국 사회의 에너지에는 특유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빠르게 변화해온 역사, 집단을 우선시해온 문화, 그리고 억눌린 감정의 층. 이 모든 것이 이번 균형의 붕괴와 맞물리며 사람들의 내면을 더 강하게 흔든다. 그래서 이 변화는 다른 곳보다 더 섬세하게, 그러나 더 깊게 작용한다. 하지만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집단 의식이 이동할 때 항상 새로운 중심 역할이 나타난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극단적인 주장보다 일상의 선택에서 진실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새로운 파동의 기준점이 된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세상을 설득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깨우려 할 필요도 없다. 의식은 강요로 열리지 않는다. 다만 존재의 상태로 전염된다. 당신이 두려움 대신 명료함을 선택할 때, 당신이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할 때, 그 파동은 말없이 주변에 전달된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이 시기가 끝나는가? 라고 묻는다. 그러나 이 변화에는 명확한 종료 시점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건이 아니라 단계이기 때문이다. 한번 이동한 의식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균형은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 더 정교한 균형이 형성되고 있다. 이 단계에서 선택해야 할 것은 정보가 아니다. 태도다. 두려움을 먹고 자라는 이야기에서 한 발 물러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내면에서 조용히 힘을 회복할 것인지. 이 선택은 작아 보이지만 미래에서 완전히 다른 삶의 질을 만든다. 집단의 파동은 이미 바뀌었다. 이제 남은 것은 각자가 그 파동을 어떻게 타는가다. 저항할수록
고통은 커지고 흐름을 이해할수록 길은 분명해진다. 이것은 수능이 아니라 깨어있는 선택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변화의 끝에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마주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시기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역할과 가능성이 열리는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려 한다. 두려움으로 끝나는 예언은 진짜 예언이 아니다. 진짜 예언은 항상 책임과 희망을 함께 남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문턱에 와 있다. 모든 붕괴의 끝에는 반드시 질문이 남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보이지 않는 균형이 무너진 뒤에도 세상은 계속 돌아간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을 살고 도시는 여전히 빛나며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그 안을 살아가는 의식의 질은 이전과 같을 수 없다. 진짜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들이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는 순간에 시작된다. 3월에 감지된 영적 이상 신호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외부의 균형이 사라진 자리에 각자가 자신의 중심을 세우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불안한 과도기라고 부른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모든 과도기는 동시에 창조의 시기이기도 하다. 무너진 균형은 공백을 만든다. 그리고 그 공백은 반드시 새로운 질서로 채워진다. 문제는 누가 그것을 채우느냐가 아니라 어떤 의식이 그 자리에 들어서느냐다. 이 변화의 끝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다. 가장 빠른 사람도 아니다. 가장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과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고 혼란을 억지로 덮지 않고 그 안에서 스스로의 기준을 다시 세운 사람들. 이 시기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변화가 하나 나타난다. 더 이상 모든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외부의 소음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내부의 중심이 단단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거리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로운 질서는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선언으로 시작되지도 않는다. 그것은 아주 조용하게 사람들의 일상 속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무엇에 시간을 쓰는지, 어떤 말을 삼키고 어떤 말을 꺼내는지, 두려움 대신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다음 시대의 파동을 만든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이 모든 것이 지나면 세상은 좋아지는가? 그 질문에는 하나의 전제가 숨어 있다. 세상이 대신 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이 변화의 진짜 메시지는 다르다. 세상은 당신이 바뀐 만큼만 달라진다. 이것은 무거운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에 가깝다. 외부의 보호가 약해졌다는 것은 외부의 통제 또한 함께 약해졌다는 뜻이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직접적인 선택권을 되찾게 된다. 그 선택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진실해야 한다. 이 시기를 통과한 개인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다.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안정된 기준점이 되는 역할.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은 말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그래서 이 변화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각자가 스스로를 회복하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회복은 집단 전체에 조용히 파문을 남긴다. 의식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깊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확산된다. 3월은 끝이 아니다. 신호는 시작이었고 붕괴는 과정이었으며 지금 우리는 이미 재구성의 문턱에 서 있다. 보이지 않는 균형은 무너졌지만 보이지 않는 새로운 중심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안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 메시지를 여기까지 들은 당신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당신은 이 변화의 바깥에 있지 않다. 관찰자도 아니다. 이미 참여하고 있다. 다만 그 참여가 두려움이 될지 성장이 될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솔직해질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 변화의 핵심을 통과한 것이다. 균형은 무너졌다. 그러나 의미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서야 각자의 삶 속에서 진짜 의미가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경고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희망이다. 왜냐하면 외부의 빛이 사라질 때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 안에서 더 깊은 빛을 발견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조용히 당신 안에서 깨어나고 있다.